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 사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천문학적. 이것을 얼개를 보면은요, 맨 상층부에 정치인이 있습니다. 맨 상층부에. 기죠? 이게 이제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밑에 법조인이 있습니다. 변호사, 대법관, 특검 이런 사람들,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또 어디 검찰청장 출신 누구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들.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대개 알고 보니 변호사, 회계사 이런 그 법률적인 어떤 기본 지식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아주 빠삭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여기는 반드시 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면서 정치인이고, 아니면 그냥 공무원인 사람들. 돈 받고 인허가 내주는 사람들. 그리고 증거를 다 없애가지고 나중에 이게 뻥 하고 터지더라도 더 이상 자기한테 칼끝이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마감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이 여기에 관련되는 자들이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머니투데이 부국장, 법조 출입기자, 법조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자, 여기까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그 전체적인 얼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관련된 자들을 직업으로 제가 분류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조폭입니다. 조폭. 폭력 조직. 지금 대장동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하고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조폭에 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이 조폭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 3명이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중에 인테리어 사업자 1명은 이제 석방이 됐고, 2명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김만배 씨 그제 수요일 날 3차례나 흉기로 몸을 스스로 찔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20시간 이제 돌아다니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수원에 성균관대가 있죠. 그 근처에 있는 인근 도로랍니다. 목에 흉터가 있었고, 또 이 패딩을 입고 있는데 거기도 피가 배어 나왔고, 그래서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그 다음에 10시 26분 아주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한성, 그 다음에 최우향, 이제 이 2사람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거든요. 이한성이라는 사람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대유는 이제 그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사가 화천대유인 셈이죠. 거기 공동대표인데, 이한성은 어떤 사람이냐? 일산에 왜 킨텍스 있잖아요. 성남 경기도가 3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킨텍스 대표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한성. 그리고 김만배하고는 성균관대 동창입니다. 그런 이제 이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우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최우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나이가 54살이더라고요. 이한성은 57살이고 최우향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 주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목포에서 주먹 꽤나 썼다는 사람. 이게 최우향이라는 사람인데 이 목포에 있는 최우향이라는 사람이 어쩌지 해서 전주의 네로라는 주먹인 김성태,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져 있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지금 해외에 나가 도피돼 있죠. 그러니까 김성태와 최우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김성태라는 사람이 전주 출신 주먹인데 이 사람이 쌍방울을 2010년에 인수를 합니다. 그 인수 과정에서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최우향이 쌍방울 그룹에 들어와서 쌍방울의 사장도 하고 나중에 부회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우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딸이 용역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용역회사라는 것은 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뭐 철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주민들을 이제 이사를 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용역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수십억씩 돈이 들어가고 하는 최우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우향,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한성, 이 사람들이 김만배의 옥바라지를 해왔답니다. 김만배가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가서 김만배의 메시지를 받고 나와서 그거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구치소에 뭐 돈하고 또는 음식 뭐 책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한성과 최우향인데 이 사람들이 검찰에 체포가 됐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60억 김만배 돈 260억을 수표 그리고 수원에 이제 부동산을 좀 사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거기다가 은닉,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랬다고 그래요. 날 구속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체포를 하느냐? 내가 죽어야 끝나겠느냐? 뭐 이런 말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했다 그런 것 같아요. 김만배 씨 사건을 맡고 있는 로펌이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거기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휴대폰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의 어떤 그 범죄의 전체적인 얼개가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마지막 문이 하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셈인데 그 문 열고 가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만배 쪽으로 본다면 800억 원이 이미 동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260억까지 또 찾아냈으니까 이거 이제 몰수, 압류, 추징. 그래서 김만배가 빈 털털이, 빈 깡통이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 관련 핵심 키맨 중 이미 4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의 조폭과의 연관성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이재명 대표의 전 수행비서는 조폭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전과자다. 조폭 출신 소위 헬멧남, 헬멧을 쓴 남자 헬멧남, 이 최우향 씨가요 작년 10월 15일 날
김만배가 이제 이렇게 구속에서 풀려나 구속이 기각이 돼서 1차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치소 앞에 오토바이 타고 착 나타난 남자. 그래서 헬멧을 쓰고 얼굴이 안 보이게 딱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최우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헬멧남 최우양 씨는 쌍방울그룹 부회장까지 지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역시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조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 영화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맨 상위 그룹에 정치인들이 있고 그 밑에 법조인들이 있고 일부 기자들도 여기에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도 있고 민간 사업자들을 뜯어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 법조인 출신들, 변호사, 회계사들이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그룹으로 공무원 집단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은 인하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얼개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조직폭력배다. 조폭.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도 나오고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도 대변인들이 공론화해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 많은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 내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